애기가들의 소확행 재미있고 유익한 기보 정주행 명국 리플레이. 안녕하세요. 명국 리플레이 진행을 맡은 김규리입니다. 오늘 해설에 김대용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명국 리플레이 대국을 소개해드릴 때마다 바둑을 통해서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도 드는데요. 오늘은 어떤 대국으로 떠나볼까요? 오늘 대국은 얼마 전 바둑 요정이라 불리우던 이스라 5단이 은퇴를 선언했어요. 네. 그 이스라 5단의 은퇴국이었던 제23기 하림배 여자 국수전 결승 3번기 최종국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대국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명국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의 명국 제23기 하림배 여자국수전 최정구단과 이스라 5단의 결승 최종국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최정의 2연패냐, 바둑 요정 이스라의 개인 통산 첫 우승이냐, 많은 화제를 모은 대결이었는데요. 이스라 5단, 과연 상대 전적의 열세를 딛고 은퇴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승부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강함을 이기는 부드러운 67수입니다. 때로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곤 하죠. 최정 9단의 강수에 맞서는 이스라 5단의 부드러운 67수. 이 한 수로 국면의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이스라 5단입니다. 포인트 2, 방심은 금물 130수. 중간 전투에서 성공하며 국면을 리드하게 된 최정 9단. 하지만 지나친 방심은 금물이죠. 최정 9단의 낙관이 불러온 130수.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는 치열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은 286수입니다. 중후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우세를 내주었던 최정 9단. 하지만 마지막 빈틈을 놓치지 않으며 치열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고 하림배 여자국수전 2연패에 성공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대국이 수순도 굉장히 길고요. 내용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 대국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이 대국은 이스라 선수의 은퇴국으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또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치열한 전투 바둑이잖아요. 네. 치열한 전투 바둑을 구사하는 그 두 선수의 대국만큼 내용도 아주 재미있는 한판 승부였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펼쳐졌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대국의 제한 시간은 1시간에 초읽기 1분 1회입니다. 이스라 선수가 흑, 최정 선수가 백을 잡았습니다. 이번 여자국수전 결승 3번기 대국은 흑번 필승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 만큼 결승 3번기 최종국에서 이스라 5단, 흑을 잡는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선수가 전투형으로 유명한데 결승전만큼은 좀 진행이 달랐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최정 9단과 이스라 5단 정말 창과 창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봤는데 이번 여자국수전 결승 3번기에서는 이스라 5단이 최정 9단의 좀 전투력을 의식했던 걸까요? 약간은 최정 9단을 상대로 좀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전략이 잘 통했던 걸까요? 1국에서는 정말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1국에서 이스라 선수가 승리를 했고요. 2국에서는 최정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이스라 5단 입장에서는 최정 9단에게 지금 연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최정 9단이 정상에 오른 그 이후부터는 연속해서 4연패를 당하면서 최정 9단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 결승 3번기 이스라 5단 입장에선 좀 절치부심하는 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흙이 걸쳐가자
백도 같이 걸쳐 갔는데요. 좀 초반부터 복잡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초반 이 형태는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특히 이색적인 것은 흙이 걸쳤을 때 백이 손을 빼서 같이 걸쳐가는 바로 이수예요. 예전에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화점을 걸치면 이 다음에 양걸침을 당하는 자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네. 이수는 웬만하면 응수를 해야 된다. 이게 보통의 상식이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화점 자리에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빼는 진행이 더 많이 나오고요. 백이 이렇게 손을 빼자 흙이 이렇게 한 칸 높은 협공을 하는 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진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최정 구단이 좀 이색적인 수를 들고 나왔던 게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뛰고 흙이 이렇게 받아두자 요렇게 요 자리를 이렇게 협공을 한 수예요. 네. 보통 이 수는 좀 한 칸을 좁혀서 두 칸을 협공하거나 안 그러면 이 자리 바싹 다가가는 수가 보통이지만 지금 최정 구단은 이 두 수의 간격을 의식한 그런 한 수가 되겠어요. 사실 흙에 대한 공격은 좀 약하지만 이쪽 흙을 겨냥한 수가 아닌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협공이 좌기 쪽 협공인지 좌상기 쪽 협공인지 좀 헷갈려요. 네, 사실 백이 반대편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협공을 해두었다면 흙이 지금처럼 한 칸 이렇게 뛰어드는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둑이 아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최정 구단이 이렇게 글쎄요, 이걸 두 칸 협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 칸 협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협공을 택하면서 흙의 이스라 5단도 이렇게 한 칸을 벌려두는 그런 간격이 생겼습니다. 네. 이곳에서 또 손을 돌리는군요. 자, 여기서 최정 구단이 또다시 이곳을 걸쳐가는 수가 또 재미있는 한 수죠. 이 수로는 보통이라면 뭐 이곳을 이렇게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여서 이쪽을 응수하는 수가 일감이에요. 네. 사실 흙이 이곳에서 손을 뺐기 때문에 흙도 이쪽 한 점을 좀 공격하고 싶은 자리잖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두다가 흙돌이 나중에 뭐 이도를 공격하면서 이쪽 상변이 두터워지면 굉장히 큰 집이 날 것을 우려한 최정 구단이 먼저 걸침을 통해서 상변을 좀 삭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좌변 쪽의 백돌들도 조금 급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이곳은 그 이스라 5단의 좀 선택에 맡기겠다는 뜻 같아요. 이스라 5단이 이 한 점을 잡고 백의 귀를 굳혀주겠다면 이스라 5단으로서는 이 한 점을 죽이더라도 이쪽 귀를 택해서 좀 칠리의 균형을 맞춰가겠다는 뜻이겠죠? 걸쳐가니까 양걸침으로 응수를 했네요. 자, 여기서도 사실 최정 구단이 둘 수 있는 수가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뭐 정석 진행이라면 이쪽으로 붙여가는 수가 제일감이에요. 이걸 네. 젖힌다면 늘고 이걸 늘어가고 막고 밀고 붙이고 젖히고 이것을 젖혀둔다면 단수를 하나 몰아두고 호구 쳐서 이렇게 늘어두는 데까지. 그러면 여기서 흙은 선택의 기로인데요. 이쪽을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서 끊김을 당하더라도 흙의 이쪽 모양을 좀 중시하는 수법 네. 가능하고요. 또 이쪽을 젖히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호구나 혹은 그 옆에 한 칸 이렇게 나를자 정도로 받아두는 수도 가능합니다. 자, 백이 붙여간다면 이런 진행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응수도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제가 이 수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물론 제가 이 바둑을 알기 때문에 실전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 또 이 수 자체가 좀 종종 등장하는 수법이었어요. 최정 구단이 이대국에서 처음 둔 수가 아니고 이렇게 나를자로 씌워가는 수가
과거에는 좀 신수로 이렇게 주목받던 수인데 이 대국이 두어질 시점쯤에는 많이 두어지는 그런 수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백이 날일자로 씌워갔을 때 흙은 어떻게 응수를 해야 하나요? 가장 간명한 수법이라면 자 이거 3-3 파는 거예요. 자 3-3을 파고 막으면 이렇게 넘어가고 백이 늘어주면 흙도 이렇게 받아두어서 흙은 백이 화점에 있던 자리를 흙집으로 지금 차지했죠. 네. 하지만 백은 이 변의 한 점을 잡으면서 백도 좀 만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진행이 흙이 불만은 아니지만 이스라 5단 입장에서는 좀 실전에 두었듯이 좀 더 강수를 선택했어요. 자, 이스라 선수가 어떤 수를 선택했을까요? 한 칸을 띄었네요. 자, 그 자리는 지금 흙에 이 두 돌 기착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마예요. 보통이라면 잘 두진 않는데 지금은 백이 이렇게 막아도 뭐 밀고 바로 끊어서 싸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물론 이 싸움은 이 두 돌 흙의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겁니다. 네. 또한 자, 이곳을 막았을 때 밀지 않고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젖혀간다면 끊고 단수를 치고 하나 나가두고 반대편으로 단수를 쳐서 흙의 두 점은 이제 잡혔지만 이 귀를 흙의 수중으로 넣어두었죠. 이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사실 백은 기세로라면 맞고 싶은데 좀 맞기가 어렵죠. 약점이 좀 신경 쓰였던 것 같고요. 네, 최정 구단이 지금 저곳을 붙여간 수는 네, 이 상황에서 적절한 응수로 보입니다. 막아가면서 단수를 치면은 패 모양으로 버티겠다는 뜻인 건가요? 그렇죠. 실전에도 물론 패로 버텼고요. 이 진행이 원래 있는 진행인 건가요? 사실 이 진행이 좀 낯설죠. 저도 이렇게 흔하게 본 진행은 아닌데 최정 구단이 선택을 했고요. 지금 흙이 이곳을 따낸다면 네. 자, 백이 패감이 없기 때문에 아마 받아두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다시 흙이 이쪽으로 밀거나 안 그러면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받아두게 된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이 패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흙도 충분히 둘 수 있는 진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정 선수가 이런 진행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최정 구단의 입장에서는 이 진행 또한 백이 불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 진행이 지금처럼 밑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고 따냈을 때 받으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참고도와 비슷한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실제 이 형태도 다음에 흙이 패감이 없기 때문에 백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진행이었습니다. 당장은 패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수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그 적절한 작전을 쓰셔야 돼요. 보통 빵 따냄 30집 네.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바둑이 약하신 분들은 이 빵 따냄을 굉장히 좀 의식하셔서 판을 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빵 따냄이 30집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이유는 흙이 이곳 단수를 쳐서 따냄으로 인해서 백한테 작은 자리를 두고 흙이 반대편 좌변 쪽의 모양을 차지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쪽 흙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이미 충분한 역할을 한 거군요. 그렇죠. 흙이 계속해서 그 빵 따냄을 의식해서 팩감을 쓰고 그 팩감이 악수로 이어진다면 괜히 바둑을 그르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 선수도 좌상기 쪽으로 손을 돌렸고요. 자, 이스라 선수의 저 선택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최정 구단도 지금은 따야죠. 어쨌든 백으로서는 이 패가 굉장히 부담입니다. 계속 방치할 수는 없어요.
다만 백이 이곳을 땄을 때 흑이 이곳을 받지 않고 손을 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잡힌다면 크지는 않은 건가요? 제가 좀 그 실전을 어느 정도 아는 입장에서 해설해드리기가 좀 민망하지만 실전에 아마 이쪽으로 손을 돌렸어요. 그러자 백도 계속해서 씌워가는 진행을 펼쳤는데 그 말씀인 즉슨 이 패는 두 대국자 모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이 빵 따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도 빵 따내지 않았고 흑도 계속해서 이 패를 하지 않고 반대편 큰 자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모양에서의 흑돌은 어느 정도의 역할과 가치를 다했기 때문에 지금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백도 바로 제압은 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자, 좌상기 쪽 백 두 점이 좀 곤란해졌는데 당장 움직이는 것은 좀 무거운 건가요? 사실 백이 좀 고민이에요. 이 두 점을 그냥 죽이기엔 커 보이죠? 네. 하지만 지금 타이밍에서 또 움직이기에도 조금 빨라 보여요. 그래서 최종 구단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적절한 타이밍에 아주 효율적인 그런 타겟 수법으로 이도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들여다보는 수를 선택했네요. 자, 이 수가 글쎄요, 이게 프로들의 표현으로는 좀 리듬을 탄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식으로 리듬을 탈 수 있을까요? 사실 흑이 이렇게 반발을 했을 때 백이 이렇게 밀어갈 거예요. 이게 실전인데 네. 이곳을 밀어가는 수 자체는 악수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뒤를 밀어준다고 하고 또 사선을 밀어줘서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주면 사선에서 집이 나면 굉장히 큰 집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수는 최대한 삼가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곳을 먼저 두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 모양을 갖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는 흑에 이러고 밀어가는 반발을 기다려서 자연스럽게 타개를 하겠다. 그런 전략이 담긴 한 수입니다. 그렇다면 흑도 다른 응수를 생각해 볼 수 있나요? 흑의 입장에서도 이 진행을 마다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이 리듬을 타는 행마를 했다 한들 흑도 불만이 없는 게 말씀드렸듯이 이곳을 밀어가는 악수를 둬서 흑이 이렇게 사선에서 집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흑은 계속해서 이 두 점을 공격할 수 있고 이쪽 상면 방향의 집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백의 의도이긴 하지만 흑도 불만은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미는 교환이 꼭 필요하겠죠. 네. 자, 백의 행마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교환을 했고요. 자, 위로 막아가는 수는 네, 한 수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젖혀놓는 교환은 악수가 없죠. 여기서 계속해서 밀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아가면서 행마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곳을 젖힌 수로는 밀어가는 수도 가능은 했어요. 근데 밀어갔을 때 흑이 받아만 준다면 이곳 밀어가는 교환을 안 할 이유는 없는데 네. 최정 구단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백이 이렇게 막아간 자리 이쪽으로 지금 이돌이 없죠. 한 칸을 띄어서 반발하는 것이 좀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젖혀도 이제는 끊어서 싸움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곳과 이곳 백이 두 곳을 다 타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백의 입장에선 고전의 모습이 역력합니다. 악수라서 교환을 아낀 것이 아니라 반발을 우려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만큼 이곳 밀어가는 수는 쌍방 급소해요. 흑도 굉장히 군침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자리 밀어갔네요. 자, 이스라 우단이 이런 급소의 자리를 놓칠 리가 없죠. 자, 말이 나온 김에 이스라 선수의 기풍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이스라 우단의 기풍은 좀 대표적인 전투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만큼 사실 소녀장사 최정구단과 이스라 우단의 대국을 굉장히 주목했는데 이번 결승 3번기에서는
그렇게 정말 치열한 전투 네. 바둑은 이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또 이 전투형 기사들 중에서도 그 전투형에서 기풍이 또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슬아 선수는 어느 쪽인가요? 최정 구단은 글쎄요, 먼저 전투를 좀 걸어가서 주도권을 잡는 유형이었다면 네. 이스라 오단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상대방의 전투를 기다리고 이렇게 좀 받아치는 형이 아니고 먼저 싸움을 걸어가면서 주도권을 잡는 그런 스타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 대국은 좀 그런 양상을 띠진 않았습니다. 자, 1국과 2국에서는 좀 무난하게 흘러갔는데 최종국은 초반부터 좀 복잡한 진행이 예상이 되고요. 네. 두 기사의 전투력을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백은 끊기는 자리가 아직 남아있어요. 지켜야겠죠. 지금 이곳 단수 교환을 하나 해두고 자, 이곳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 끊길 순 없죠. 그러면 흑은 여기를 나가는 수가 성립해요. 여기서부터 정말 치열한 전투가 예상됩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이 그 대국 당시의 사진이에요. 이스라 오단의 그 앙담은 입술이 정말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죠? 이스라 선수가 이때 당시에 중국 유학 중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2018년 여자 바둑 리그에서 이스라 오단이 그 13승 4패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2010년 아시안 게임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 선수가 정말 활약하고 전성기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했는데 네. 갑작스러운 중국 유학 발표로 많은 팬들이 좀 서운한 모습을 보이셨죠? 자, 또 인터뷰에서 아마 공식 시합은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다라고 밝혀서 좀 정말 섭섭했는데요. 네, 이스라 오단은 정말 바둑 실력만큼이나 다양한 끼와 재주를 뽐낸 기사예요. 그런 만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바둑 저변을 넓히는데도 톡톡히 활약을 했는데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 오단의 은퇴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자, 이 대국 그만큼 좀 다짐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이스라 오단이 그 아시안 게임 2관왕을 통해서 지금 깜짝 스타로 등극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 후에 타이틀 우승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 오단이 은퇴를 선언한 그 시점에서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게. 하지만 상대는 정말 세계 여자 최강 최정 구단입니다. 자, 이스라 선수가 2016년에 꽃보다 바둑 여왕전, 약간의 이벤트 기전이라고 볼 수 있는 기전에서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만 우승은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또 전체 기전에서는 여자 국수전이 처음 결승이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잘 하고 싶을 텐데요. 네. 인터뷰에서 이스라 오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왕 만나는 거 최강의 기사 최정 선수와 만나고 싶다. 네. 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정말 그 인터뷰가 단순히 호기스러운 모습이 아닌 거를 증명하듯이 1국에서 멋진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중앙 쪽 흑이 움직여 나가니까 4점을 잡을 수 있었어요. 사실 최정 구단의 이 선택과 이 안목이 정말 왜 최정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 넉점을 죽이는 것을. 이걸 나가면 이곳과 이곳을 어떻게 둘 다 타개를 하는가. 이거에만 좀 생각을 하고 계속 방향을 잡았을 것 같은데 최정 구단은 거꾸로 이 넉점을 죽이고 반대편 흑 모양을 깨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진행을 택했어요. 흑이 잡은 것이 아니라 백이 일부러 버린 것이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 이곳을 나갔을 때 한 칸 뛴 수로 흑이 이렇게 나간 자리로 단수를 치고 나갔을 때 따낸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도를 살려낼 수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최정 구단은 지금 초반에 이스라 오단이 이 석점, 이 빵 따냄 자리를 가볍게 본 것처럼 지금 이 백 넉점도 가치를 다했기 때문에
크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흑도 여기서 행마를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들여다보고 백이 그렇게 쌍립 자리로 받는 것까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선택한 이스라 선수의 수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해설실로 넘어와서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오늘 대국의 첫 번째 포인트까지 수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를 대각선으로 네. 진행을 시켰는데요. 사실 이쪽을 두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수를 이렇게 둔 것은 상대의 좀 그 의도를 의도대로 해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받지 않고 걸쳐갔고요. 자, 흙이 이렇게 한 칸 높은 협공 많이 등장하는 수법입니다. 자, 여기서 백이 이렇게 두 칸으로 협공한 수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수법이에요. 이 수로는 이렇게 한 칸 좁게 협공하는 수와 이렇게 두 칸으로 벌려두는 수, 이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인데 이 수는 이쪽보다는 좀 이쪽 방향에 좀 치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 흑도 한 칸을 뛰어갔고요. 자, 여기서 백이 이곳을 손을 돌린 수가 최정 구단의 기세의 한 수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흑이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여러 수인데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쪽으로 붙여가는 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수인데 오늘 최정 선수는 이렇게 날일자로 씌워갔고요. 자, 3-3을 판다면 가장 무난한 수법이지만 이스라 선수가 이렇게 한 칸을 뛰어갔습니다. 붙여가고요. 백의 약점을 정리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교환만 한 채로 이렇게 건너간 수가 이스라 선수가 오늘 바둑을 임하는 그런 전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뭔가 급격한 싸움은 피한 채 좀 실리를 차지하면서 균형을 맞춰가겠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것을 단수를 치고요. 따고 팩감이 없는 백은 그렇게 받아두었습니다. 여기서 흑이 계속해서 2패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팩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붙여간 수는 올바른 선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백도 바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네. 교환을 일단 패를 뭐 딸 수밖에 없죠. 자, 그러자 흑이 2패에 연연을 하지 않고 이렇게 벌려간 수도 좋은 행마예요. 또 하나 씌우는 교환을 한 후에 여기서 행마가 조금 독특했어요. 그렇습니다. 들여다보는 행마를 했는데요. 사실 이 수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리듬을 타는 그런 행마거든요. 백이 이쪽 방면에서 이렇게 사선을 밀어주는 것은 좀 두기 싫은 행마인데 이 교환을 해둠으로 인해서 다음 백 모양을 어느 정도 좀 잘 갖추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자, 밀어 올렸고요. 밀고 그리고 붓을 하나 젖히고 자 여기 밀어가는 수가 백으로서는 두고 싶은 자리지만 흑이 이렇게 한 칸 뛰는 수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걸 모를 리 없는 최정 구단은 이것을 그냥 받아두고요. 흑도 끊어갔고요. 늘자 아, 이 자리가 정말 기분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건 밀어간 수가 기세예요. 찌르고 늘고요. 이렇게 밀자. 자, 단수 치고. 이곳은 거의 외길 수순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곳을 찔러간 이후부터는 흑이 딱히 반발 수단은 없어요. 하지만 흑이 이렇게 납작하게 눌린 것 같지만 흑의 입장에서도 백이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다음 실전처럼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흑도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네. 백이 받아두자. 자, 받아주기 전에 단수를 하나 쳤죠. 네. 이제 흑도 움직이는 맛이 생겼고요. 그렇습니다. 흑이 사실 이곳 나가는 수가 통렬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스라 선수는 본인이 좋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자,
자, 여기서 최정 선수가 전략이 조금 독특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감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단수를 치는 수잖아요. 단수를 치고 자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따는 수. 제가 아까 리듬을 탄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수가 리듬을 타는 행마입니다. 이 넉점이 요석이었다면 당연히 이렇게 행마를 했어야 돼요. 하지만 최정 구단은 이 넉점의 가치가 작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 판단은 괜찮아 보입니다. 실전에는 버리는 쪽을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한 칸을 띄워두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쌍립 쓴 수도 이 수를 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을 확실히 했어요. 치고 이렇게 2단을 저촉합니다. 자, 지금 이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은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흙도 이렇게 넉점을 잡음으로 인해서 불만은 없겠죠. 하지만 백이 선수를 잡고 이곳 한 칸을 띄어가면서 흙집이 날 수 있는 곳을 침투하면서 흙 한 점을 공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흙도 행마가 좀 어려운데 우선 이 교환은 했고요. 자, 그렇죠. 사실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전처럼 이렇게 받잖아요. 이쪽을 받음으로 인해서 약간 다치지만 그 다음에 흙이 아주 유연한 행마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행마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실 제1감이라면 당연히 끊고 싶어요. 그리고 이슬아 선수가 이걸 들여다본 이유가 이걸 끊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슬아 선수 기풍에도 잘 맞고요. 만약에 이것을 끊어간다면 있고 여기서도 이걸 이렇게 있는 수와 이렇게 미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다면 백이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어서 싸워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슬아 선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싸워가는 급격한 흐름을 피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전에는 좀 더 유연한 선택을 했는데요. 네, 두 칸 행마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수가 정말 이슬아 선수의 좋은 컨디션과 감각 그리고 이 판을 임하는 전략을 엿볼 수 있는 한 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여기까지 좀 형세를 판단해 보면 어떨까요? 사실 이전에는 좀 형세를 논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다음에 이걸 끊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싸움을 지속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가 좀 지나고 나서야 형사 판단이 되겠다 싶었는데 이슬아 선수가 이곳을 두면서 좀 잔잔한 흐름으로 이어갔습니다. 이 판단은 좋았고 이 판단 덕분에 흙이 조금 우세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수순 이어드리겠습니다. 제23기 여자국수전 결승 최종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와 이슬아 선수의 대국인데요. 이슬아 선수가 두 칸 행마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슬아 오단이 굉장히 유연한 한 수예요. 이슬아 오단 그 기풍이라면 당연히 이곳을 끊어서 싸움을 걸어갈 줄 알았어요. 백이 이을 때 뭐 이렇게 있거나 혹은 이렇게 밀어가거나. 네. 근데 이슬아 선수 굉장히 침착한 수법을 택했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 좀 컨셉을 확실하게 잡은 걸까요? 네, 좀 상대를 의식한 행마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자, 이슬아 선수가 두 칸을 뛰어가자 최정 선수가 약점을 지켜두었고요. 하지만 이슬아 오단의 이 선택이 절대 느슨한 선택이 아닌 이슬아 오단의 좋은 컨디션을 나타내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최정 선수는 우상기 쪽 돌들을 수습해야 할 텐데요. 보시면 끊어서 싸우는 선택도 있었지만 끊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느린 듯 백의 급소를 뭔가 두게 되자 백이 계속 공배를 두어서 이어가야 되고요. 백이 이어가는 동안 흙은 자연스럽게 집이 늘어나잖아요. 네. 자, 이슬아 오단 오늘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백의 약점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흙은 두는 대로 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백이 지금 둔 자리 정말 두기 싫어요. 네, 이 자리가 없었다면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흑이 둔 자리 이 자리를 붙여가죠. 이렇게 붙여가서 실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흑이 이 자리를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붙일 수가 없잖아요. 나가면 이 넉점이 다 끊깁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위로 누른 건데 흑은 3-3을 두면서 귀에 창단 실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흐름 이스라 선수가 잘 두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스라 선수가 아주 좋은 감각을 보여줬고요. 또 최정 구단을 상대로 급격한 싸움을 피하면서 좀 국면을 주도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 구단의 좋은 전략과 좋은 감각이 좀 빛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앙 쪽으로 이어진 백돌들도 아직 삶이 확실한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사실 흑돌이 아직 미생이 있지만 흑의 미생은 지금 하나고 백은 양쪽에 타겟을 해야 되잖아요. 또한 흑이 백돌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중앙 넉점 제압했죠. 그리고 또 귀의 실리 양쪽을 차지했죠. 어쨌든 흑의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정 선수는 워낙 경력이 화려하지만 이 여자 국수전만큼은 그렇게 우승 경험이 많진 않았어요. 네, 그런 최정 구단이었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여자국수전 우승을 했어요. 올해 여자국수전 2연패에 도전하는 최정 구단입니다. 자, 말씀드린 이 와중에 흑의 한 칸 팀 이수가 좀 문제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사실 이수는 지금 백이 다음 수로 여기를 막을 거거든요. 네. 자, 실전에서 이렇게 막아갔습니다. 이걸 막아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음에 이거 들여다보는 게 선수란 얘기잖아요. 자, 이거 들여다보는 게 선수인데 지금 이렇게 모양을 좁힐 이유가 없죠. 이 자리로는 훨씬 더 좀 넓게 두 칸을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날일자 같은 행마를 해서 중앙 전체에 백도를 겨냥하는 수를 두었어야 합니다. 어차피 백은 막아가는 자리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막아가는 자리가 집으로도 클 뿐더러 백돌 타기에 아주 좋은 요처거든요. 근데 흑이 이곳을 한 칸을 띄면서 백이 이곳 막아가는 자리를 정말이지 딱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스라 선수의 좀 낙관이 담긴 그런 완착들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행마가 조금 느슨했고요. 자, 여기서 이곳 날일자도 글쎄요, 이스라 구단이 좀 형세를 우세하다고 봤던 걸까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4선과 3선에서 집이 나거든요. 4선을 밀어주는 행마가 가장 좋지 않고 네. 또 3선에서 집을 지켜주는 것조차 굉장히 조심해서 행마를 해야 돼요. 지금 이수는 어쨌든 백이 받게 된다면 이곳을 받거나 안 그러면 반대편을 받게 된다면 물론 받기 전에 하나 늘어두는 교환을 해두겠죠. 받게 된다면 백은 계속해서 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흑이 충분히 거꾸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흑이 백에게 집을 거저 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실리의 손실이 큽니다. 그 실리의 손실을 중앙 공격을 통해서 만회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중앙 공격이 여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스라 선수가 1국과 2국에선 실리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대국에선 정말 우세를 의식했던 걸까요? 실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네. 초반 전투에서 이스라 구단이 좀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연이은 완착을 두면서 백도 실리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 실리를 내준 만큼 중앙 쪽에서 이득을 봐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 구단이 이곳을 따냈어요. 자, 이곳을 따냈죠. 자, 이곳을 따낸 수는 이곳 패싸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백도를 추궁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백이 너무 강력하게 버티면 패를 걸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패감으로 이 중앙을 잡고자 하는 패를 쓴다면 흑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돼요. 백도 계속해서 패를 이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흑의 좀 안타까운 점은 백이 이렇게 두텁게 타개를 하면서 반대편의 흑도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아, 본인이 약한 돌이 있으면 패가 났을 때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네. 패감을 쓰기가 좋고 또 패감 또한 백이 흑보다 적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자리가 패감이 다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지금 형세는 승률 그래프를 보듯이 5대5. 백 쪽으로 좀 더 기울어졌네요. 사실 이곳 패싸움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형세가 뭐 흑과 백 어느 쪽이 우세다라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확실한 거는 흑이 우세한 흐름에서 지금은 백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를 패감으로 사용하네요. 확실히 두어지고 보니까 행마가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좀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요. 지금 그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의 사진이거든요. 결승 3국의 사진인데 네. 최정 구단이 누굽니까? 세계 최강의 여자 선수 아니에요. 그런 최정 선수가 정말 무표정하고 꼿꼿한 자세로 바둑을 두어 나가고 있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리할 때도 좀 느슨한 완착을 둘 수도 있고 불리할 때는 더더욱 초조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는 게 바로 그게 강자의 프리미엄이 아닐까요? 역시 그런 면들도 대국에 영향을 좀 미치는군요. 그렇습니다. 유독 16기사들이 완승도 많지만 좀 역전승도 많고 그 역전승 중에 해프닝과도 같은 그런 역전승이 나오는 이유는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쫓기고 초조한 그런 마음이 특히 1인자에겐 더더욱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사들도 인공지능이 생긴 후부터 그런 두려움이 좀 없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특히 그 초반 무렵의 그 두려움은 확실히 덜했고요. 그리고 중반 이후부터도 좀 인공지능이 요즘은 형세 판단을 해주잖아요. 그 형세 판단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좀 바둑이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의존을 하는 게 그 강자의 한마디거든요. 네. 지금 누가 좋아? 이렇게 했을 때 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형세가. 그랬을 때 최강의 기사가 판단을 내려주는 게 좀 가장 좀 신뢰가 가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최강의 기사가 흑이 좋다라고 말을 했지만 또 인공지능은 또 반대의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에 최고의 기사들이 아닌 선수들도 그런 강한 기사들을 상대로 좀 자신감을 얻곤 합니다. 네. 패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슬아 선수가 이제 우화 쪽을 들어갔거든요. 자, 지금 패감으로 이렇게 날일자를 두었어요. 이 수는 사실 이 중앙대마를 공략한 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정 구단이 이 패를 해소했어요. 그러면 이슬아 5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도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뾰족한 공격 수단을 찾지 못한 채 손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는 건 좀 전략에 착오가 생겼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쪽 집을 내어주면서 중앙 쪽에 힘을 실어둔 흑의 작전이 지금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아 쪽에 들어간 돌을 백이 가르고 나왔고요. 자, 이제는 이슬아 5단이 쫓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와서도 그곳 공격을 미룰 수는 없죠. 당연히 공격을 해야 되지만 실전에 최정 구단이 두었듯이 저 중앙 대만은 쉽게 공격당할 돌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저 돌이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자, 이곳에서 백집을 내어주었죠. 또 이곳 빵따냄을 했죠. 흑이 아주 사뿐사뿐 좋은 행마를, 가벼운 행마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흑이 얻은 것이 거의 전무합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우병과 좌 쪽을 내주고 중앙을 선택한 건데 중앙도 그렇게 두터운 자리라고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중앙 이 두터움을 잘 활용을 하려면 이 두터움을 통해서 내 집을 지키거나 안 그러면 반대편 상대방의 곤마를 추궁을 해서 이득을 보거나 보통 뭐 그 정도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것을 빵따냈기 때문에 이곳 집은 큰 집이 나기 어려워요. 반대편에 백이 너무 두터워졌죠. 그러면 이곳 공격을 통해서 흑의 중앙 두텀을 활용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이 백 전체는 굉장히 탄력이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백이 상변 쪽으로 한 칸 띄어둔 자리로 어느 정도 안형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이 지금 이곳을 이렇게 막아간 수는 좀 싱거웠어요. 아, 네. 사실 실전이라면 저도 이 수를 선택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최정 구단이 보여준 냉정한 행마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백이 집이 월등히 많은 이 상황에서 백이 이렇게 쉽게 완생을 하게 되자 흑은 정말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로는 자, 반대편 이렇게 이어서 이 한 집을 네, 없앴어야 돼요. 지금 받은 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 실전에 최정 구단이 곧 두는데 한번 실전을 통해서 감상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자리는 선수 자리이고요. 기분 좋은 활용입니다. 아, 그 자리를 이으면 집이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최정 구단이 소녀 장사로서 엄청난 전투력을 자랑하는 기사지만 지금처럼 냉정해야 될 때는 누구보다 냉정해요. 이거 뭐 이으면 이렇게 있겠다는 뜻이에요. 곧 한 집짜리 둔 거예요. 한 집짜리. 하지만 지금은 한 집짜리를 두어서 완생을 하면 기존에 벌어둔 백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백이 우세하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죠. 만약에 이 수를 두지 않았다면 흑이 거꾸로 지금 백이 둔 이 자리를 먼저 찔러갔겠죠. 그러면 이 선수로 백 한 집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최정 구단은 그 수를 견제해서 실전에 이 자리를 두어버린 거죠. 작은 자리처럼 보이지만 완생을 하는 급소 자리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백의 최정 구단이 그곳을 두어 살아버리자 이스라오단 이제는 급해졌어요. 흑이 기댈 수 있는 것이 이쪽 그 공격밖에 없는데 백이 완성했잖아요. 네. 그러면 중앙 두터움을 써먹을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다시 밀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이것도 행마가 좀 역행하는 느낌이죠. 흑이 이렇게 날일자를 두어서 굳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중앙을 백에게 이렇게 뚫리는 거잖아요. 자, 지금 백이 이렇게 뚫고 나간다면 애초부터 이렇게 날일자를 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갈라가는 수법을 선택했어야 됐는데 굳혀주고 나서 다시 뚫어간다. 뭔가 좀 이상하죠? 네. 행마가 조금씩 꼬이는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실리를 내어주면 너무 크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우단의 승부수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것을 바둑용어로 좀 뒤를 밀어주는 행마라는 표현을 써요. 뒤를 밀어주는 행마는 좀 금기시됩니다. 내가 이렇게 두었던 자리를 상대방이 이렇게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글쎄요, 이게 의도를 파악할 수 없죠. 제가 처음에 두었던 이수와 그 수, 그 전수와의 그 호흡, 방향이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뒤를 밀어주는 행마는 바둑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행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만큼 이스라오단이 정말 급하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도 제압을 당하는군요. 자, 문제는 지금 최정 구단이 이스라오단이 이렇게 젖혀서 자 받아줘 이렇게 했는데 받지 않고 손을 뺐어요. 그러면 이곳 집마저 꽤 낮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오단 입장에선 이 돌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돌이 어떻게 공격이 됩니까? 여기도 한 집이 나고 자체 내에서도 거의 사는 모양을 갖춰버렸거든요. 잡기가 어려운 돌이군요. 그렇습니다. 최정 구단 이스라오단의 좀 그 느슨한 수를 틈타서 확정가에서의 우세를 다지고 있어요. 우선 흙은 살려 나오면서 우변 쪽 백 모양을 조금은 깼는데 별로 큰 소득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쪽에서의 흙 한 점을 살리면서 백집은 깼지만 지금 반대편에 이 한 점이 닫혔잖아요. 백이 이것을 끊어 먹는다면 자, 몇 집이 난 겁니까? 여기 뭐 20집 가까운 집이 나잖아요. 네. 양쪽 귀에서 이렇게 큰 집이 난다면 흙은 당연히 집 부족이에요. 자, 그렇다면 흙은 아직도 중앙 쪽을 좀 더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당시 두 대국자의 그 감상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백이 우세한 정도에 비해서 흙이 역전하기 훨씬 힘든 바둑이에요. 가령 뭐 바둑을 두다 보면 뭐 내가 흙을 잡았지만 이건 반면으로도 힘들겠다. 내가 10집 이상 따라잡아야 된다라는 바둑이 있지만 또 그런 바둑이 역전할 기회가 상당히 많이 오는 그런 바둑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바둑은 그런 차이는 아니거든요. 다만 흙이 역전을 하기에는 판이 정리가 너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흙의 두터움을 가지고 지금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변수를 끌어낼 곳이 부족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바둑을 두는데 앞에 최정 구단이 앉아 있으면 네.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답답할 것 그쵸. 같아요. 최정 구단 바둑 둘 때 항상 이 표정이거든요. 보이시죠? 지금 이 표정으로 묵묵히 두어간다면 정말 가슴이 철컹할 것 같아요. 자, 이 대국에서 두 번째 포인트가 등장했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슬아 선수가 두 칸을 뛰어갔고요. 자, 이 수는 정말 이슬아 선수의 유연한 한 수였어요. 이 수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백이 호구를 지켜서 당연히 이제 안정을 취해야죠. 자, 이곳이 급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이 수를 둘 때부터 다음에 이 수를 어느 정도는 염두하고 뒀겠죠? 찌르고 네. 백이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수의 장점입니다. 이 수를 두지 않으면 부분적으로는 백이 이쪽으로 붙여가는 수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귀를 지키면서 타개를 하는 것이 일감인데 이 수를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서 흙이 귀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는 중앙으로도 진출하면서 내 집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붙여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교환은 되었고요. 교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흙은 실리를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밀어갔을 때 흙이 뛴 것까지 흙 모양이 굉장히 좀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띄면 자 여기도 선수죠? 네. 자, 여기 선수를 했다라고 보면 자 어떻습니까? 지금
흙 모양이 굉장히 이렇게 보기 좋게 잘 갖춰져 있죠. 근데 여기서 흙이 좀 아쉬운 수가 나와요. 한 칸을 띄었는데요. 네, 이곳 한 칸 띈 수로는 뭐 이쪽으로 날일자를 가거나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칸을 띄는 수, 뭐 이런 수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한 칸 띄니까 백이 어디 뒀죠? 호구로 받아두었는데요. 자, 이거 호구를 받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법 아닙니까? 이거 호구를 치면서 백돌이 안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 흙이 요수를 선수할 수 있다는 게 자랑이에요. 네. 하지만 이거 선수를 했다고 보면 지금 흙의 돌의 위치가 그렇네요. 굉장히 아쉬운 데 있죠. 자, 이걸로 말씀드렸듯이 뭐 이쪽으로 가 있었다면 두더라도 흙의 모양이 여기보단 훨씬 낫죠. 실전에 이곳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당해서 흙 모양이 무너진 거에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고요. 그리고 또 요거 말고 이런 식으로 두 칸을 띄어도 모양이 월등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아쉬운 행마가 등장했고요. 네. 자, 여기서 또 이곳을 날일자 간수가 재차 이스라 선수의 좀 느슨한 한 수예요. 본인이 좀 전투에서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좀 유연하다 못해 좀 느슨한 행마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수는 그럼 어떤 식으로 행마를 했어야 할까요? 실전에 보시면 자, 이수를 두었어요. 네. 다음에 흙이 백이 이교환을 하고 받자 패싸움을 진행한 후에 다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럴 바에는 애초에 이 교환을 왜 하냐는 거죠. 아, 어차피 들어갈 것이라면 악수 교환이군요.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들어갈 거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높게 들어가서 이쪽과 이쪽을 가르는 선택도 가능하고요. 이 교환을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들어갔고요. 실전에도 나왔지만 백이 이렇게 가르자 다시 이렇게 반대편으로 탈출하면서 모양이 역행하는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패를 네. 냈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팩감을 쓸 수 있다는 게 백의 자랑이라면 자랑입니다. 지금 백이 두텁게 모양을 정비하고 상대방에게 그 약탄돌, 곤마가 뜨면 패할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네. 팩감도 많을 뿐더러 팩감을 쓰기도 좋습니다. 이런 수가 부분적으로도 기분 좋은 한방인데 팩감으로 이수를 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 흙이 받아두자. 따내고 흙이 이곳 팩감은 어쨌든 기분 좋은 팩감입니다. 백도 받아야 되는 자리고요. 자, 흙이 이곳을 따내자 이 자리를 또 팩감으로 사용했어요. 네, 백의 입장에서 이수도 뭐 굉장히 기분 좋죠. 흙이 이걸 받을 수밖에 없고요. 고 이것을 따냈습니다. 여기서 사실 흙이 지금 팩감이 없었던 거예요. 네, 여기서 흙이 팩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날일자를 가는 수를 선택했죠. 이제 백도 팩감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흙이 패를 썼고 백이 패를 해소를 했으면 뭔가 좀 대가를 이렇게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 대마가 생각보다 공격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만큼 이 작전이 얼마나 흙이 이상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들어갔는데요. 네, 팩감을 써놓고 해소를 했는데 다시 이곳으로 들어간다. 흙의 입장에서 좀 어색하죠. 차라리 이럴 바엔 팩감을 여기를 쓸 걸 그랬어요. 아, 그렇네요. 네, 행마가 조금 꼬였는데요. 백이 이렇게 받은 수도 아주 냉정한 수입니다. 계속해서 좀 버티는 느낌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나오면서 뭐 전혀 불만이 없겠죠? 자, 지금 상변 쪽으로 중앙을 좀 노려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여기서 백의 대응이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한 칸을 띄면서 집으로도 전혀 손해보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이곳이 조금 아쉬운 수인가요? 네, 사실 이 수는 아쉬운 수라는 표현보다는 백이 정말 냉정한 응수를 했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수는 이렇게 있는다면 이곳 중앙에 한 집은 나지 않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도를 공격할 때는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 최정구단이 실전처럼 자 이것을 하나 해두고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둘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흙이 잘못 뒀다기보다는 백이 잘 둔 수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백이 이수를 두지 않으면 흙이 먼저 이걸 해버리거든요. 교환이 된다면 집이 안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교환이 돼 있다고 보면 흙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는 편이 좀 네. 낫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둔 건데 최정구단 정말 냉정하게 이렇게 지켜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곳을 또 다시 움직였는데요. 이거를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오단이 정말 마음이 급했고 또 판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에요. 자연스럽게 백은 계속해서 나왔고요. 자, 이곳을 붙여가는 데까지 정말 백의 행마가 무르르듯 매끄럽습니다. 귀를 지켜두었고요. 자, 여기서 뭐 최정구단의 이수는 우세하다, 뭐 우세를 확신한 그런 행마예요. 이렇게 이 한 점을 잡았어도 이곳 사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네. 않고요. 여기까지 살아버린다면 자 보십시오. 지금 처음에 흙이 이렇게 나온 이후부터 백이 여기다가 집을 짓고 여기 집을 지었고 이 빵 따냄도 했어요. 근데 흙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이 중앙에서 공격을 했다 손 치고는 백이 글쎄요, 뭐 흙집을 다 부시고 잘 살았거든요. 네. 백이 좀 두터운 수를 선택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정구단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받아두었고요. 자, 여기서 지금 흙이 최대한 벌려두는 데까지 버텨왔습니다. 자, 사실 여기가 지금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지점이에요. 부분적으로 놓고 보면 이 실전에 이것 붙임이 이상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네. 수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어야 돼요. 자, 실전에 이렇게 붙이고 이거를 받고 들자 이렇게 밀어갔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해놓고 밀어가니까 흙이 최후의 큰 자리 저것을 끊어 먹었죠. 자, 이것을 끊어 먹게 되니까 그 다음에 백이 이곳을 추궁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럴 바에는 간명하게 둔다면 이것을 그냥 미는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걸 이어도 됩니다. 아, 이곳이 큰 자리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이었을 때 그 다음 후속사는 제가 아까 만년패가 난다라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면 흙이 중앙을 키워가면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어차피 여기서 깎고요. 자, 또 받을 때 또 깎고 깎다가 나중에 받으면 밑에서 활용을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실전에는 중앙에서 활용을 했지만 대신 밑으로는 활용을 못했는데 지금 흙은 중앙에서 집을 지었지만 밑으로 끝내기를 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그렇게 큰 집을 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최정 선수가 두어간 이 수가 약간의 완착이 되는 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최정구단의 그 낙관이 담긴 한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정 선수의 실수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어지는 수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명국 리플레이 최정 선수와 이스라 선수의 대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변 쪽에 최정 선수가 붙여가면서 오늘 대국의 두 번째 포인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때부터 천하의 최정구단도 좀 낙관을 한 수가 연이어 등장을 해요.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곳 붙여간 수가 굉장히 악수고요. 사실 이 자리는 이 백돌이 빵 따냄을 했잖아요. 워낙 두텁기 때문에 굳이 이 교환을 하지 않아도 흙집이 크게 불어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런 자리를 교환을 해줬기 때문에 흙은 우선 이곳을 늘어두어서 네. 이 모양을 집으로 굳혔고요. 또한 여기서 등장하는 이 수가 굉장히 느슨한 수였습니다. 어떤 수가 등장을 할까요? 자, 그것을 밀었어요. 밀어가는 자리요.
네. 이수가 왜 느슨한 수일까요? 이곳을 밀 거면 우선 수순을 바꿔 써야 돼요. 붙이기 전에 이곳을 밀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밀고 흙이 이것을 받으면 그때 이곳을 붙이는 것은 말이 됩니다. 자, 그때 이곳을 붙인다면 말이 돼요. 하지만 지금 이곳을 먼저 붙이고 이렇게 밀었거든요. 그러면 흙도 이것을 받고 싶지 않잖아요. 지금은 좀 더 튼튼해졌기 때문에 받지 않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너무 크거든요. 네, 이 자리는 사실상 양 선수 끝내기와도 같은 그런 끝내기입니다. 지금 백이 이곳을 민 걸로 이것을 이어두었다면 네. 다음에 귀에서 수가 나거든요. 어떤 수가 나죠? 자, 흙이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붙이면 젖히고 나갈 때 이렇게 젖히면 막아서 흙이 이렇게 늘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이것을 가지고 만년패다. 자, 이렇게 합니다. 만년패는 결국에 흙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백을 잡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이 모양은 흙집이 곧 한 집도 안 난 거예요. 그렇군요. 자, 원래 흙집이 한 7집 정도 나는 자리를 흙집이 한 집도 안 났기 때문에 선수로 7집 끝내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곳을 이은 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후속 수단의 7집짜리까지 이거는 글쎄요, 양 선수의 가치가 있는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자, 최정 선수가 하변을 미리 굳혀주고 밀어가자 이슬아 선수도 큰 자리를 먼저 차지했고요. 자, 이제는 이슬아 5단도 좀 불리하다라는 것을 직감했죠. 좀 버티기 시작합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밀어간 수의 의미를 살리려면 어떤 식으로 행마를 해야 할까요? 지금은 사실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응수가 없나요? 네, 뾰족한 수가 없고 그냥 단수 하나 쳐두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자체가 활용을 했다 이건데,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 교환이 왜 돼 있습니까? 그렇네요. 이 교환이 없었다면 이거 단수를 치고 뭐 들여다본다거나 해서 아예 크게 깰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흙은 당연히 손을 빼는 거고요. 또 손을 빼기에는 너무나도 큰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 별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고 두어가는 것 같고요. 네. 뭐 최정구단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밀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날일자 활용을 하고 공배를 이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수순 착오였습니다. 또한 좌상기 쪽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자리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 말고도 이거 끊어가는 거죠. 네. 끊어가는 것 말고도 지금 포인트 되는 지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느 부분일까요? 그것은 실전에 등장을 하는데 그곳마저 백이 놓치면서 국면은 급격하게 미세해집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슬아 5단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 일단 이곳까지 입구자를 두었어요. 얼핏 보기에는 백이 선수로 이곳을 뚫고 나갔고 공배를 잇게 했죠. 백이 이렇게 날일자를 두면서 굉장히 이득을 본 것 같지만 실전에 보듯이 이곳 중앙집이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사실 아까 중앙 쪽에서 흙이 큰 모양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장면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사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자, 백이 지금 여기였죠? 그러자 네. 흙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래로 늘었는데요. 자, 이 수가 중저급자들이 좀 발견하시긴 좀 어려워요. 이걸 두면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전에 백도 받았습니다. 네. 그럼 받으면 흙이 여기까지 선수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환 자체가 엄청나게 당했다는 얘기인데 이걸 당하기 전에 무엇을 해놨어야 됐냐? 바로 흙이 이곳을 늘어둔 자리,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이곳을 백이 먼저 젖히고 단수를 쳐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교환을 해놓고 여기를 잇는 것과 그냥 이어서 흙에게 선수를 당하는 것과는 집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교환을 해뒀더라면 흑이 선수 끝내기가 안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백이 그냥 있자 흑이 실전처럼 선수를 하고 중앙 최후의 요처인 이곳 날일자를 가면서 이 중앙 흑집을 엄청나게 키웠거든요. 네. 아마 백이 이곳 교환만 해두었으면 글쎄요, 이곳 중앙과 이 한 점 끊어먹는 수가 거짓 맛보기가 되면서 흑이 이곳을 끊어먹었다면 중앙을 손쉽게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최정 선수가 조금 실수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국 자체가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쌓이면 역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미 바둑이 많이 추격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한두 집 혹은 두세 집 계속 상대방이 추격을 해온다면 바둑은 급격하게 미세해질 뿐만 아니라 또 심리적으로 엄청 쫓겨요. 내가 분명히 여유 있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정도는 물러나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물러나도 괜찮겠지 라면서 한 두세 수를 물러나고 다시 한번 판을 보면 이미 바둑이 정말 턱 밑까지 쫓아와 있거든요. 그때 식은땀이 흐릅니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승률 그래프도 지금 5대5로 바뀌었거든요. 네.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곳 날일자 중앙을 지키는 굉장히 요소예요. 백이 이곳을 뚫고 나가면서 이쪽을 깨는 데 성공했지만 그 사이에 이곳에 흑집이 나겠어요. 이 자리는 백이 그냥 받아두는 것보다 입구자 행마가 이득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입구자 행마를 배워두셔야 돼요. 사실 최종 구단은 대다수의 여자 프로들과 성적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네.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스라 5단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최종 구단이 정상에 올라선 그 2014년 이후부터는 이스라 5단에게 4연승을 하면서 천적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죠. 그런 이스라 5단인데 지금 국면 후반에 이렇게 추격을 당해서 내가 이곳 타이틀을 잃게 된다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지금 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대국이 있기 전에 최정 구단이 그 초대 5,000원배 세계 여자 선수권 대회에서 본인이 정말 한 판도 지지 않았던 상대 김채영 선수에게 2대 0으로 완봉패를 당하면서 우승컵을 내준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정 구단은 정말 그 세계 대회 욕심도 났을 뿐더러 또 내가 늘 이겨왔던 그 상대에게 2대 0의 패배를 당하면서 상당한 내상을 입었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최정 구단도 그 기억이 좀 아른아른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대국을 할 때 이전에 너무 아프게 졌다면 다음 대국에도 좀 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사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5차원배에서 최정 선수가 김채영 선수에게 진 이후에 최정 선수는 여러 대회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삼성화재배 본선 32강에서 중국 선수를 이기고 올라가는 등 뭔가 전혀 슬럼프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실 최정 선수는 워낙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도 좀 영향이 미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사실 이 결승 2국 이후에 이 대국이 약 2주 후에 열렸어요. 2주 동안 최정 선수는 무려 5판의 대국을 하고 옵니다. 특히 오카케베 대국을 통해서 일본을 갔다가 다시 급히 귀국을 해서 네. 대국을 한 거거든요. 물론 그 5판의 대국 중에 4승 1패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컨디션 관리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지만 2주 동안 대국이 없었던 이스라 선수와 2주 동안 5판의 대국을 한 최정 선수, 체력적인 면으로는 좀 최정 선수의 부담이 좀 크겠죠? 네. 말씀을 나누는 동안 지금 중앙 쪽에서 변화가 많이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변화 또한 정말 이 대국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중앙 쪽에서 패가 등장을 한 거죠? 이 패
하는 최정 선수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지? 내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두었겠지만 되든 안 되든 간에 쉽게 이길 수 있는 바둑을 이렇게 어지러운 패싸움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최정 구단으로서는 당연히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스라 구단 입장에서는 이 불리했던 바둑을 이렇게 어려운 마지막 네. 승부까지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뚝심 있게 인내하면서 기회를 엿본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변수가 많지 않은 대국이었는데 지금은 변수가 만들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팩감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2패를 하면서 두 기사가 초읽기에 몰려 있었겠죠. 네. 초읽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정 구단이 좀 간과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실전에서 나와요. 제가 이 대국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최정 구단이 좀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본인의 실수를 자책하는 모습을 좀 보았는데 바로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자, 우선 흑이 팩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중앙 패를 다시 잡았고요. 이제 베개 팩감 사용할 시간인데요. 자, 지금 바로 그 자리를 젖혀갔어요. 네. 안 받을 수 없죠. 안 받으면 젖혀서 다 죽습니다. 네. 자, 이걸 젖히면 막아도 이어서 다 죽어요. 근데 지금 흑이 이곳을 찝어서 받는 수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찝어서 받으면 좀 달라지나요? 찝어서 받게 되니까 자, 이곳을 백이 이으면 흑이 이렇게 막아준다면 다시 이어서 이을 때 계속 패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이유는 끊어도 단수를 하나 몰아두고 이곳을 둔다면 이 백돌 전체가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자, 이곳을 이을 때 뒤로 막는 것이 아니고 실전처럼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가능해요. 자, 이곳 먹여치는 이곳에서의 변화를 최정 구단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스라 구단 정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은 정말 새삼 놀라워요. 지금은 먹여쳤기 때문에 끊어지는 자리가 더 부담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곳 끊어지면은 이 백 전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패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실전처럼 이곳을 끊어 먹어서 이도를 살린 겁니다. 끊어 먹은 의미는 지금 단수를 치더라도 백이 이곳을 따내면 자, 흑이 이을 때 흑이 있고 나중에 이곳을 끊어가더라도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기 쉬운 모양인데 끊으면 이렇게 따면 위로 따서 또 나중에 팩감을 쓰고 따도 밑을 따내면 양패로 백 전체가 넘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간접 보강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급한 와중에 이곳을 끊어먹어서 넘어가는 수를 찾아낸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래도 흑이 이 패를 해소하면서 정말 중앙집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다음에 이 2점 먹는 것도 보너스예요. 이 석점 잡았죠. 이 중앙 패 이겼죠. 다음에 중앙 2점 잡는 보너스까지 남았죠. 이거는 역전의 흐름이에요. 그런가요? 최정 구단 이때는 정말 오싹함을 느꼈을 거예요. 패가 정리되면서 또 판이 어려운 자리도 같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흑 쪽으로 흐름이 좀 넘어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지금 승률 그래프도 흑이 이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당시에 이스라 구단이 어느 정도의 우세를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차이는 흑이 크게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 5단에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실수들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끝내기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눈목자 간수도 위험하죠. 원래는 흑이 이렇게 패를 거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정 구단은 이런 거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아, 버티는 거군요. 자, 큰 실수만 없으면 이스라 선수가 승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건 끝내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건가요? 당시에 이스라 선수의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한 8집 정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다면 한 집 반 정도? 사실 대국자 입장에서 내가 8집 이겼다, 이 차이는 좀 불안한 차이죠. 뭐 다 끝나고 한두 집짜리 남은 상황도 아니고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8집이라고 하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8집 차이보다는 좀 더 많은 차이 같아요. 그런 만큼 이스라 선수가 형사 판단을 좀 확실하게 못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 선수가 갑작스럽게 어려운 싸움을 걸어가면서 이 판을 최정 선수에게 넘겨주는 그런 역전의 빌미를 제공하고 맙니다. 자, 우선 지금은 그렇게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네. 제가 이 대국 당시에 영상을 보면서 그 종국 후에 두 선수의 인터뷰를 봤어요. 네. 최정 선수, 이스라 선수 두 선수 다 정말 인터뷰도 잘하고 팬 서비스도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었는데 340수가 넘는 혈투를 펼쳐서 그런지 그 진행 해설하시는 분의 인터뷰를 정말 혼동할 정도로 정말 어지러운 한 판이었어요. 자꾸 되묻더라고요. 실례지만 무슨 말씀하셨죠? 이게 아주 재밌는 그런 모습인데 당시에 이 대국이 얼마만큼 어지러운 한판 승부였는지 가늠케 하는 그런 승부였습니다. 자, 지금만 해도 이미 200수가 한참을 넘었거든요. 그렇죠. 벌써 패싸움을 얼마나 한 거예요. 자, 초반 좌하기에서 시작된 패싸움으로 계속해서 복잡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후에도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흑이 이곳을 늘어간 수가 해프닝의 첫 출발입니다. 이 수가 이상했다는 게 아니고 이 수를 두자 최정 구단이 작은 도발을 했어요. 자, 역끝내기에 약 4집가량의 끝내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 오단도 뭔가 좀 불안하죠. 이 자리는 당연히 나의 권리인데 네. 내가 선수라고 했던 이 자리를 안 받고 상대가 이렇게 버텨왔을 때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그 미세한 흔들림 속에서 이스라 오단이 무리한 수순을 진행합니다. 자, 지금 이곳을 들어갔고요. 자, 우하기 쪽은 흑이 먼저 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잠깐 기회를 내준 사이에 최정 선수가 차지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이수가 정말 이스라 5단 입장에서는 심장을 쾅 하는 그런 수였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버티나요? 지금 이 대마 전체가 못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걸 둬서 얼른 살아 이렇게 강요를 했는데 살지 않았고요. 또 여기까지 둬서 이제 안 살면 너 잡으러 갈 거야 했는데 또 버텼어요. 지금 흑 한 점을 잇는다면 백이 확실하게 사는 길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흑이 이곳을 잇는다면 이 패를 지면 이 대마 전체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버틴 거군요. 그렇죠. 그런 만큼 지금 최정 구단이 강력한 승부수를 던진 건데 이스라 오단이 여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거 단수 친 수로는 그래도 중앙을 잇는 것이 정수라기보다는 깔끔한 정리 수단이었어요. 네. 요즘 인공지능은 많이 이기는 것보다 확실히 이기는 수를 더 추구하잖아요. 확실히 이기려는 수를 둔다면 여기를 두는 게 맞고요. 내가 좀 많이 이기고 상대를 혼내주고 싶다. 그러면 단수를 쳐서 패를 하는 것이 맞아요. 자, 이곳을 잇는다는 것은 이어서 이걸 다 잡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잇고 이 패를 할 때 적당히
물러서서 살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살려주더라도 이거 한 점을 선수로 이었기 때문에 끝내기로 이미 이득받고 네. 백이 이렇게 있는 수를 두면서 흑이 또 악수를 두면서 백집이 좀 더 다치죠. 이게 이 판을 현명하게 흑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이슬아 선수는 글쎄요, 뭐 좀 굉장히 기세 있게 두기도 하지만 또 형세 판단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형세를 좀 미세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패를 계속 버텨가는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변화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또 이슬아 5단이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슬아 5단이 이길 수 있는 길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그리고 그 국후 인터뷰에서도 이슬아 5단이 그 수를 두려고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은 패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저 모양을 2단패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 모양은 3단패인가요? 글쎄요. 이거 따내는 게 없다면 2단패인데 이거 따내는 게 없기 때문에 3단패 혹은 뭐 2.5단패라고 해주죠. 네. 독특한 모양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사실 이슬아 5단이 흔들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였던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이슬아 5단이 지금 네. 자, 여기 이곳을 둡니다. 자, 이 수는 집으로 당연히 손해예요. 이걸로는 위를 이어야죠. 네. 자, 이곳을 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음에 흙이 빠지고 백이 막아서 이 한 집이 나는 것을 스스로 한 집을 없애버린 꼴이에요. 네, 그만큼 이 수는 손해수인데 이 수를 왜 뒀냐? 패감 때문에 뒀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 패를 집착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패를 최대한 쉽게 정리하는 편이 깔끔했는데 이슬아 선수는 계속해서 패를 할 생각이었군요. 그것도 그건데 이 패를 이기면서 쉽게 정리하는 길이 있었어요. 자, 바로 이것을 막아간 수가 첫 출발입니다. 국후에 이슬아 선수가 이 수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 점이 더 아쉬운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감히 추측해 보건데 원래 이 수를 두려고 했으나 흑이 이곳을 이렇게까지 막아서 손해를 본 게 좀 미세한 좀 흔들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패를 정리할 것이라면 당연히 집으로 이득이 되는 자리를 두었어야 했는데요. 네. 자, 계속해서 패감 사용을 하고 있는데 흑이 좋은 수가 있는 건가요? 자, 지금 장면에서 흑이 쉽게 정리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는 바로 자, 이거 들여다보는 것까지 문제 없고요. 여기를 들여다본 이후에 네. 백이 자, 백도 팩감을 쓰기가 좋죠. 자, 여기 실전처럼 이렇게 붙여가는 팩감은 손해가 없는 그런 확실한 팩감입니다. 자, 두 대국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장면이 아닌데 팩감 계산, 형세 판단, 뭐 수읽기 등등을 같이 하면서 지금 60초가 굉장히 짧죠. 네. 패가 길어지면 또 사석이 많이 쌓이잖아요. 형세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요. 국후 인터뷰에서도 그 사석이 많아서 개가가 잘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 흑이 첫 번째 좀 패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마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에요. 이 수는 눈에 보이는 손해수입니다. 네. 자, 이 수로 가장 간명한 정리는 이 양패를 하는 거예요. 패를 들어가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슬아 선수가 이 수를 보고 있었다는 게 더더욱 아쉬운 장면이에요. 팩이 때려낸다면 이걸 따내는 거죠. 바꿔치기가 된다면 어떤가요? 이거를 되따내고 이걸 따낼 때 이걸 따내면 흑이 여기서 이걸 찔러가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막을 때 이렇게 따죠. 그러면 이걸 따냄과 동시에 이거 단수가 몰려요.
백이 다음에 젖히는 수는 선수지만 받은 다음에 다시 여기를 이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때 흙이 큰 자리를 둬서 정리한다면 이 대국은 무난한 흑승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가장 쉽고 간명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이수라 선수가 보고 2패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 결행하지 못한 그것이 이수라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고, 이 대국은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우상 쪽에서도 팩감 관계에서 한 집 손해를 봤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변 쪽 팩감을 쓰면서 손해를 봤네요. 이게 이상한 게 분명히 흑이 꽃놀이패를 걸어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손해패감은 흑이 쓰고 있죠? 그렇네요. 뭔가 좀 맞지 않잖아요. 자, 이거 먹여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손해수라는 겁니다. 왜 양패를 결행하지 않았을까요? 이 양패를 결행하지 않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최정 구단이 이제 나오는 묘수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최정 구단도 정말 노련한 게 아마 뒤이어 나오는 묘수를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를 끝까지 두지 않고 맨 마지막에 보여줍니다. 아껴둔 거군요. 그렇죠. 상대방이 그 수를 너무 일찍 알아버리면 얼른 냉정하게 바둑을 두잖아요. 자, 지금 이곳을 나가버리는 이 순간 이 양패의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유를 보여드렸죠. 이걸 다 따낸다면 여기를 나가는 게 아니고 반대편을 찌르는 교환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나간 거예요. 그렇네요. 이스라 구단 입장에서는 팩감이 없다고 보고 그곳을 찔렀는데 절대 쓰지 말아야 될 팩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양패 결행이 힘들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등장하는 이수가 최정 구단이 준비한 묘수예요. 팩감 사용을 했는데 네. 끼워가면서 사용을 했네요. 사실 이수라 5단이 이수를 못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수는 이렇게 받아주어도 집으로 손해가 없습니다. 네. 다음에 끊고 둔다면 손해를 안 받고 팩감을 2개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전처럼 이걸 뒤로 받아준다면 실전에 뒤로 받았죠. 이미 이스라 5단이 보지 못한 팩감 하나를 사용했고 또한 집으로 이게 이득을 본 수예요. 그렇죠.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 패를 이스라 입장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다 혹은 내가 부담이 덜한 패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의 손해는 흑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손해는 흑이 보고 있죠. 그렇네요. 자, 이것까지. 그러면 이 패를 꼭 이겨야 되는데 실전에 이 패도 이기지 못했어요. 이제는 손해를 많이 봐서 패 정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패를 정리하기엔 좀 늦어버렸어요. 자, 이거 단수 친 것은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죠. 자, 하지만 여기서부터도 그 최정 구단이 실전에 멋진 결정타를 두어서 최정 구단이 최후의 승리를 가져갔다 뿐이지 지금도 평범하게 두어서는 백이 쉽게 이기기 어려운 바둑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패가 조금 옮겨졌고요. 네. 이제는 흑도 조금 부담이 생겼어요. 그렇죠. 사실 백이 이렇게 패 하나를 여유가 생기면서 이전 팩감도 다 받아야 돼요. 이 팩감을 받게 되니까 다음에 끊는 것도 팩감이잖아요. 그럼 계속 팩감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승률 그래프가 갑자기 백 쪽으로 확 올라가죠? 네. 패를 해소하면서
이제 백도 3점 끊어가면서 패가 생기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두 대국자 어떤 심정이었을지 저 물어보고 싶어요. 개간은 안 될 것 같고 지금 너무 흔들리고 팩감 계산도 좀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절대절명의 한 수. 시간전 정책을 함부로 쓸 수도 없죠. 그 시간전 정책은 귀중한 팩감 하나 손해입니다. 네. 자, 지금 최정 구단이 그곳을 젖혀간 수의 의도는 패를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 부분이 저희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자석판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대국의 마지막 포인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대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후반에 이스라 선수가 승기를 잡은 이후로 좀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패싸움을 이끌어냈거든요. 이 패싸움에서도 좀 정확한 수순을 밟았으면 이스라 구단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수를 연출합니다. 자, 문제의 장면이 이 장면인데요. 백이 패를 때려내자 팩감을 이곳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수로는 쉽게 정리하는 길이 있었어요. 바로 이 자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리를 들어가면 백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때 흑이 이걸 따내면 이건 양패이기 때문에 이곳과 이곳 백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백은 이곳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흑은 이걸 따내고요. 바꿔치기가 되겠군요. 그때 여기서 이걸 찔러가는 수가 흑에게는 통렬한 한 방이에요. 자, 백이 받아준다면 따내겠죠. 그때 백이 이곳을 젖히는 수는 선수할 수 있습니다. 흑이 저거는 받아야 돼요. 하지만 백이 이걸 이을 때 최후의 큰 자리를, 자, 이건 막는 자리를 흑이 둔다면 이 선택은 흑의 그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수를 이스라 선수가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심리적인 흔들림 때문에 두지 못했다고 해요. 자, 실전에는 결행을 못했고요. 그냥 팩감을 사용하고 패를 때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해 팩감이었어요. 그렇죠. 흑이 패를 걸었는데 흑이 계속 손에 팩감을 쓰고 있어요. 패는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러자 이거를 나가고요. 네. 받고 다시 따내자. 자, 이것을 막았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양패를 들어가기가 힘들어진 건가요? 지금도 가능은 해요. 지금도 네. 가능한가요? 하지만 지금 흑이 이런 손해 팩감까지 쓰면서 이 양패를 들어가기엔 좀 흔들렸죠. 자, 패를 때려냈고요. 자, 흑이 이걸 따자. 자, 이걸 단수를 치고요. 백이 따자. 여기서 지금 팩감이 없는 흑이 요거를 썼거든요. 네. 자, 이 수를 쓰는 순간 이 양패의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자, 이 수로 인해서 여기에 교환이 사라진 건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되고 이걸 따내자. 여기서 사실 최정 구단이 이걸 끼우는 수를 두었는데 이 수를 아마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패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수를 당하자 일단 이수는 집으로도 이득일 뿐더러 이스라 오단 입장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팩감 하나를 당한 거죠. 그리고 이걸 됐다자 어쩔 수 없이 이걸 쳤는데 이걸 따내고 따자. 자, 이곳을 찔렀죠. 네. 자, 이제는 패의 가치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런 팩감도 다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해소를 했고요. 자, 여기서 최정 구단이 정말 안개 속이잖아요, 바둑이. 최정 구단의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한 결정타가 나옵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곳은 의도가 뻔해요. 이 패를 지금 걸어가고 싶은데 마땅히 팩감이 없거든요. 이스라 구단도 그걸 생각해서 패를 해소를 한 건데 최정 구단이 이걸 젖혀간 수가 팩감을 만드는 기가 막힌 한 수였어요. 여기서 최정 선수의 승부 호흡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끊어가고요. 자, 따내자 여기 팩감이 생긴 거예요. 자, 이 팩감을 쓰면서 이 젖힌수에 대한 의도가 드러나고요. 따내자 이거를 따내서 결국 이 팩감 때문에 이 패를 백이 이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정 선수의 마지막 승부호흡이 빛났는데요. 이어지는 슛은 대국장으로 이동해서 이어드릴게요. 자, 이제는 승부패가 되었어요. 네.
이제 와서 흑이 2패를 진다면 정말 허무해요. 흑이 여기 왜 들어갔나 라는 후회가 들 겁니다. 최정 선수가 젖혀두면서 그 자리 팩감이 생겼고요. 그쵸. 저처 선수는 다음에 이 확실한 팩감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최정 선수의 이 판단은 정말 옳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빠른 결단력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세계 최강의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흑도 팩감을 잘 찾아내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사실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지금은 백이 이기는 흐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의 다음 팩감들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우선은 팩감 사용을 어디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그 수도 팩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손해수예요. 흑은 계속해서 팩감 사용할 때마다 조금씩 손해를 보게 되네요. 그렇죠. 지금 또 백이 이쪽에 팩감이 있어요. 자, 이쪽 팩감도 백으로선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다시 백이 패를 때려냈을 때 팩감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팩감으로 쓸 수 있는 곳이 뭐 이런 데밖에 없는데, 실전에 이곳을 찝은 것이 글쎄요, 이걸 뭐 패착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좀 더 어지럽혀서 승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수라고 봐야겠어요. 이 수가요. 그렇습니다. 이 수로는 어떻게 뒀어야 됐냐? 이 자리를 끼워갔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없죠. 네. 이걸 받으면 그 다음에 팩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2패를 흑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곧 백은 2패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끼웠을 때 해소를 하고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치는 데까지 흑이 손이 돌아오는데, 요 진행이라면 이것도 흑이 이기긴 어려웠지만 백이 좀 더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전은 너무 쉬웠던 거죠. 지금 교환을 해둬서 끼우는 팩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자, 일단 이것도 아실 점이 한 집 반 손해입니다.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집 손해죠. 흑이 반대편을 찝으면 이것이 옥집이 나는 것을 집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한 집 반 손해수예요. 자, 여기서 손해를 봤죠. 여기서 손해를 봤죠. 도합 두 집 가까운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백은 팩감이 어딨냐? 자, 실전에 최정 구단이 좋은 팩감을 보여주죠. 자, 그 자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는 손해를 봐도 된다는 뜻인가요? 흑이 먼저 손해를 봤잖아요. 네. 그리고 흑이 더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백에 이거 먹여치는 수는 부담 없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따내니까, 자, 이제는 도저히 팩감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팩감 사용을 못하는군요. 그렇죠. 흑이 그곳을 따낼 수밖에 없는 게 정말이지 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거 따낸 것은 애초에 그냥 끼워져 있는 교환이 없다면 그냥 흑이 역끝내기 한 집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2패를 거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수는 좀 더 길어졌는데요. 최정 선수가 102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자, 오늘 대국이 포인트는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대국 초중반부터 아주 엎치락 뒤치락 하는 한판 승부였어요. 이수라 선수가 마지막에는 거의 승기를 잡았다
라고 하는 시점에 마지막 이해할 수 없는 실수들을 연발하면서 아쉽게 최정 구단에게 우승컵을 네.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국 리플레이 오늘은 최정 선수와 이슬아 선수의 대국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